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어제 새벽 화이트하우스에 무인 비행 물체가 침입하면서 이 보안 허점이 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드론, 이 무인 비행기에 의한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 위험,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이 있어 왔죠.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이제 실제로 화이트하우스 뒤뜰에서 증명이 된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위협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은 마땅하지 않다는 데에 있지요. 이 드론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은 무엇이고 또 그 해결책은 과연 있을 것인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이 화이트하우스의 보안 허점 최근에 여러 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또 이 새벽에 무인 비행 물체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먼저 그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제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의 남쪽들에서 이제 경비를 보고 있던 시크릿 서비스가 작은 비행 물체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마침 나무에 걸려서 땅에 떨어져서 이제 파괴가 됐죠. 바로 이게 이제 드론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발견하고 보니까 길이가 한 2 feet 그리고 무게가 한 2 pound.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작죠? 뭐 새 크기만 한 정도밖에 되지 네. 않죠. 근데 이제 화이트하우스에는 그 자체 레이더가 있단 말이에요. 침입하는 걸 이제 경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항공기가 접근하면 그걸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 아주 무시무시한 미사일까지 화이트하우스에 장착이 돼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무기를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거니까. 프로펠러가 4개짜리는 뭐 거의 장난감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가와서 윙윙거리고 다니니까 속수무책이더라 이거죠.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그다음 아침 떨어지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당장 나오는 게 이걸 레이더로 탐색도 하지 못하고 격추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무인 비행체에다가 무슨 폭탄을 장착하고 들어온다든가 더 무서운 건 이제 화학무기, 생물무기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그건 뭐 아주 소량만 있어도 뭐 치사력이 엄청나니까 그런 걸 장착하고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그런 이제 걱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화이트하우스가 뭐 미국 땅에서 가장 그 경비가 제일 삼엄한 지역이지만은 그 밖에 이제 핵 저장소라든가 주요 군사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이게 공격을 하면 어떡할 거냐. 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소프트 타겟 그 콘서트 음악 회장이라든가 뭐 이번 주말에 이제 슈퍼볼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를 가서 이게 공격을 하면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테러 위협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어떡할 거냐. 뭐 우리 방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범죄. 뭐 좀 범죄가 많습니까? 보복 살인이라든가 무슨 마약 범죄라든가 이런 것도 이거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니까 우리가 편리한 것도 많지만은 이렇게 위험한 그 문제도 대두가 된다 이제 이거죠. 어제 화이트하우스 침입한 그 드론은 그 신원이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부에서 뭐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시에 이게 떨어졌는데 9시 한 6시간 후에 사진 신고를 했습니다. 내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새벽 3시에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이걸 가지고 놀았는지 뭐 무슨 딴짓을 했는지 위험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여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죠. 아시는 대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내외는 현재 외국 출장 중이고 두 딸은 당시에 화이트하우스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발견되면서 한동안 이제 화이트하우스의 폐쇄 조치가 되고 이제 비상이 걸리고 야단법석이 났죠. 근데 이제 당시에 그 경비를 보던 시크릿 서비스가 윙 소리를 들었고 비행물체를 눈으로 봤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거 샷다운 할 수가 없었다면 총으로 쏠 수도 없고 뭐 미사일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화이트하우스의 입장은 이게 너무 소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다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탐색이 불가하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론을 이제 지금 뭐 사진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DJI Phantom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제작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시가가 얼마냐? $479짜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그만 그 장난감 같은 비행체인데 이 $479짜리인데 이게 이제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저도 어제 이 소식을 접하면서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아니 만일 거기에 폭탄이라도 있어서 부딪혀서 폭발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그렇죠.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론으로 인한 테러 위협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당연히 현실화가 가능하죠. 이제 테러 목적이 되면 어떡하느냐 하는 걱정인데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에서 작년 11월에
드론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13개 핵발전소를 이게 일일이 촬영한 무인 비행체가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시스,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아이시스인데 이 아이시스가 시리아의 군사시설 하나 폭격을 하려고 거기에 목표물을 이 드론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표물을 샅샅이 훑어본 다음에 무슨 뜻이었는지 이것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자기네들이 촬영한 거를. 그러니까 알카에다나 아이시스가 이 드론을 이용한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먼트라든가 펜타곤이라든가 FAA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그 카운터 테러리즘 하는 전담 부서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특히 의회도 여기 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위험하냐,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게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지금 조사를 또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뾰족한 방안이 나온 게 없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없냐? 그 원인은 이제 몇 가지 제기가 됐는데 이런 겁니다. 수적으로 이게 너무 많아요. 드론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월 판매량이, 한 달의 판매량이 이번에 화이트하우스에서 어제 발견된 그런 류의 드론이 15,000개 정도가 팔린답니다. 미국 내에서. 그렇습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크레이션용으로 장난. 우리가 여름에 공원에 가면 이거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많이 저도 봤어요. 그런 그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업체에서 이제 이걸 많이 쓰고 뭐 앞으로는 아마존에서 이거 가가호 이거로 딜리버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소형의 문제인데 조금 큰 거, 이 드론이 조금 큰 거는 한 30파운드짜리 적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물을. 그러니까 30파운드면은 쌀 한 자루야 지금 얼마입니까? 한 50파운드 되죠? 네. 드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번쩍? 힘 좀 써야 되겠죠. 근데 25파운드 정도는 뭐 번쩍 들죠. 네, 그러니까 이 조금 큰 드론은 30파운드짜리 화물을 달고 얼마든지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파운드짜리 폭탄이 있냐?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제한할 수 있는 법규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주요 시설이라든가 워싱턴 DC 같은 데 비행금지를 못하도록 제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소형, 이번에 이런 거 장난감 수준의 이것까지 다 어떻게 단속 못하잖아요. 이건 레지스트레이션 할 필요도 없고 무슨 라이선스를 딸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인데 손바닥보다도 더 적은 그 드론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소위 그 파파라치라는 거 있잖아요. 왜? 유명 인기인들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모터사이클 타고 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그냥 헐리우드 스타일의 집에 안방으로 들어가든지 뒷뜰에 가서 다 촬영해가지고 팔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막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창과 방패의 관계에 불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한 테크놀로지가 없다는 거죠. 소리가 윙하고 들리고 물체가 눈으로 보여서 탐색하고 추적하는 건 가능한데 격추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걸 총으로 쏠 수도 없고 미사일을 쏠 수도 없고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네.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야? 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안 보이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소프트 타겟이죠. 그러니까 FAA가 주요 시설이라든가 정부 청사라든가 이런 데는 접근 금지에 대한 이제 그 규정이 있지만은 쇼핑몰을 다 접근 금지 시킬 수도 없잖아요. 음악회장, 네. 운동회장 이런 데 다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게 문제죠. 네. 좀 시간은 지난 것 같은데 언젠가 저희가 방송 이 시사 해설 시간에 드론 얘기했었거든요. 네. 기억나십니까? 당시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만에 정말 현실로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소형 드론이 한 달에 15,000대나 팔리고 있다면은 과연 이거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479달러니까 아무나 다 구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카메라를 아주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도 1,258달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15,000개가 팔려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GPS도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소만 찍으면은 혼자도 위치를 찾아간단 말이죠. 크기는 세야만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제 화이트하우스 사건도 이번에 의회가 이 드론에 관한 조사를 마침 하고 있었어요. 이걸 일단락을 짓고 나흘 만에 이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이 아니죠. 사실 화이트하우스 뒤뜰에서 이제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이게 크게 뉴스가 됐는데
그전에 8월 19일 날 작년에 화이트하우스 동쪽에 있는 그 프리덤 플라자라는 데서 한 남자가 체포된 적이 있고 그전에 7월 3일 날도 한 블락 정도 떨어진 데서 한 사람 체포된 적이 있고 2012년도에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한 남자가 체포됐는데 이 사람 17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지금 복역 중이에요. 이 사람이 의회하고 펜타곤을 이 드론을 써가지고 플라스틱 폭탄을 거기다 장착해서 공격을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자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7년 징역을 받고 지금 교도소에 가 있죠. 그런 상황인데 만일 이제 아이시스가 시리아군을 드론으로 정찰을 했다 그러면은 뭐 뉴욕이나 시카고를 안 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욕에 뭐 타임스퀘어 축제라든가 뭐 슈퍼볼 입장하면은 입장하는 사람들 금속 탐지기로 뭐 경찰이 샅샅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테러리스트가 마음만 먹고 한 2피트, 3피트짜리 소형에다가 폭탄 달아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뭐 이런 보안 조치 사실 무용지물밖에 될 수가 없죠. 또 한 가지 이제 좀 웃지 못할 일은 어제 화이트하우스에서 그 경비하던 시크릿 서비스가 진술한 내용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I heard and observed.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윙 소리를 듣고 그냥 물끄러미 observed. 쳐다보고 있었다 이거죠. 예. 내가 총을 빼서 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문제예요. 그게 문제죠. 핵심이죠. 네. 예. 쳐다보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뭐 일상화된 일들이 많이 있죠. 몇 달 전에 지난달인가요? 그 드론이 네이퍼빌의 그 야경을 촬영해가지고 한번 올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이거 누가 찍었는지 모르죠. 또 부동산 회사들이 요즘에 큰 매물들 소개할 때 이걸로 다 촬영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애마존 UPS가 물건 배달로 이거 하겠다는 거죠. 지금 야후 맵에 들어가면 뭐 우리 집 옆에 있는 가로수, 뭐 꽃밭, 뭐 풀장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죠. 그다음에 길거리 빌딩에 뭐 감시 카메라는 질비하죠. 내 은행 어카운트, 내 뭐 크레딧 카드 구자번호, 뭐 해커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노출된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글쎄 말이에요. 조심해야죠. 네. 네. 예전에는 이 드론 하면은 전쟁터 떠올리지 않았습니까? 적국을 공격할 그렇죠. 때 드론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 듣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드론이 이렇게 실생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나요? 우리 주변에 뭐 어디서든지 뭐 하여튼 1년에 한 달에 15,000개가 팔려 나간다니까. 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다고 예. 봐야 되겠죠. 내년에는 또 어떤 소식이 내년까지 갈 것도 없고요. 한두 달 후에 또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 해설 시간에는요. 어제 이 새벽에 화이트하우스에 무인 비행 물체가 침입하면서 보안 허점이 또 한 번 드러났죠. 관련해서 이 드론에 관련된 이 문제점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